브레인스토밍, 오케이? 브레인스토밍 시킨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는 2, 3은 6페이지. 자, 오늘 배우는 거 3개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짧지만 되게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굵고 짧은 거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칠판 강의 먼저 할 테니까 집중해 볼게. 자, 중화 반응이 뭐냐? 그러면 중화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놀랍죠? 중화 반응이란 중화가 일어나는 반응. 중화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중화란 중성화의 약자입니다. 중성화시키는 반응이에요. 중성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하고 염기의 절반이 딱 중성이잖아. 그래서 중화 반응이 뭐냐면 산하고 염기를 만나게 하면은 중성이 되는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가 됐다는 건 산을 이루고 있던 H 플러스, 염기를 이루고 있던 OH 마이너스가 모두 사라져야만 하잖아. 그럼 둘이 만나면 뭐가 될까? 물이 됩니다. H2개. 와. 그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이거 H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딱 중성된다.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야. 남는 것들이 있어요. 남는 것들을 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산의 대표적인 녀석인 NaCl, 염기의 대표적인 NaOH를 만나게 하면 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요 자식 뭐냐 이게? NaCl 맞아? 잠깐만, HCl, 쏘리. HCl. HCl, H 플러스 염산. 그래서 요 자식하고 요 자식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 요 자식하고 요 자식은 남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걸 따로 쓸 건데 얘네들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상태로 물에 녹아서 그냥 떠다녀. 계속. 그래서 쓸 때는 NaCl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Cl-A, Na 플러스 상태로 AQ 상태로 떠다닙니다. 수용액 상태로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염이라고 부른다고. 염. 오케이? 소금이라서 염이 아니에요. 그냥 산의 음이온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게 뭐예요? 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는 아니다. 오바시다. 아무튼 그래 염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완전 이상하게 에너지, 즉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에너지, 이것을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열이라고 해서 중화열이에요. 쌤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중화열이에요.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중화열이에요. 중화열이 좋아하죠? 중화열. 저것도 중화열이에요. 중화열. 그래서 우리가 그 짬뽕 먹을 때 단무지, 신맛, 그죠? 침 나오네. 아무튼 중화열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중화열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라고 한다면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발열 반응. 열이 방출되겠죠. 열이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녀석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이 안에 들어있죠. 자, 저것을 반응식을 나눠서 뻥 아니고 알짜 이온이라 그래. 알짜식이 아니고 알짜 이온 반응식을 알짜식이라 그래. 맞아. 알짜 이온의 반응식을 써봐라. 주관식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 자, 다음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 어떻게 써야 돼? 알짜 이온. 알짜 이온이란
물을 만드는 반응을 알자 이온이라 부르기 때문에 알자 이온 반응식은 답입니다. 답에다 뭐라고 써야 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고1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쓰면 됩니다. 화살표를 꼭 써야 돼. 는 쓰면 안 돼요. 화살표야.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를 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꼭 써줘야 돼. 수학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저걸 이퀄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주관식 3-1번 문제. 혹시 주관식 3-1번 문제 뭐냐? 알자 이온 반응식 말고 구경꾼 이온을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반응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녀석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알자 이온의 반대쪽에 서 있는 놈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봐봐. 여기 있는 Cl- 봐봐. 처음에도 aqueous 상태였죠. 수용 상태였다가 반응이 다 일어나고 나도 물 만들어졌네. 나 떠있죠. 구경만 한다니까. 라디칼 이온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구경꾼 이온. 그래서 Cl- 써주면 되고요. 콤마. 여기 누구야? Na 플러스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중화 반응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한번 실제로 일으켜 볼게요. 이거는 1번 중화 반응의 전체의 개요 236쪽이야. 전반적인 개요와 거기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정리한 거라면은 중화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림을 아예 보는 게 낫겠다.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그림 줘. 귀를 좀 쉬고 계십시오. (236쪽의) 맨 아래 그림을 볼 거예요. 맨 아래 그림. 밝아져라. 자, 제일 먼저 준비한 건 이 자식입니다. 묽은 염산을 먼저 준비를 해요. 묽은 염산 HCl이잖아. 이게 물속에 녹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몇 세트를 준비하고 있나 그림 봐봐. 몇 세트야? 2세트입니다. 그죠? H 플러스 2마리, Cl 마이너스 2마리니까 2세트를 준비해 놓은 거야. 분자수로는 2분자를 준비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기다가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먼저 하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처음에 얘를 떨어뜨리기 전 상황부터 기준 잡아. 얘를 떨어뜨리기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 2마리, 음이온 2마리 보여요? H 플러스 2마리, 음이온 Cl 마이너스 2마리 있죠. 총 이온 수는 몇 개? 4개죠. 거기다가 이온 2개를 넣을 거야. 맞죠? 얘를 넣을 거니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랑 이온 2개를 넣을 거야. 이온 2개를 넣으면 이온이 4개 있었는데 2개 들어가면 4 더하기 2는 몇이야? 6이니까 이온이 6개가 될까요?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2개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OH하고 여기는 H 플러스가 만나서 알자 이온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뭐가 만들어져?
물 분자가 한 마리가 만들어져. 여기 있네. 물 분자 안녕. 내가 만들어졌지롱 이러는 거야. 얘는 이온이야, 이온이 아니야. 이온이 아니야. 분자입니다. 이온이 사라진 거야. 몇 개? 2개가 사라진 거야. 내가 2개를 넣었는데 2개가 사라졌잖아. 그럼 우리 이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이 안에는 이온수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얘가 이거 하나 넣었던 요 상황까지는 이온수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2개를 넣었지만 2개가 다 반응했으니까.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걸 Y축을 전체 이온수로 주고 전체 이온의 수라고 주고요. X축에다가 NaOH의 부피라고 줘요. 한 부피를 넣었을 때도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도 여기였는데 나중에 여기라고. 4라고 찍는다면 이온수가 변함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넣어볼까? 하나 더. Na 플러스 OH만 하나 더 넣어. 4개였던 녀석. 이온 보여? 하나, 둘, 셋, 4개 이온 보입니까? 4개 이온이 있는데 2개 이온을 더 넣어. 그럼 2개가 늘어날까? 아니야. 또 반응해. 나 OH-하고 H 플러스 또 있네. 또 반응합니다. 또 2개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는 또 없네. 전체 이온수는 한 부피를 더 넣어도 똑같아. 이온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Y축 잘 봐. 전체 이온수야. 여기까지도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오히려 전체 이온수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여기 2개를 넣었더니 내가 처음에 2세트를 준비했다 그랬죠. HCl을. 근데 거기다가 NaOH를 2세트를 넣었더니 요렇게 되었네. 요 자식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 H 플러스가 있니? 없거든요. OH- 있니? 없거든요. 그러므로 뭐가 된 거야? 딱 중화가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한다? 체크. 중화점에 도달했다. 중화점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자를 더 넣을게. 하나 더 넣을래요. NaOH를 한 분자를 더 넣어. 딱 들어갔어. OH-가 붕덩 들어가서 누굴 찾아? H 플러스를 찾지만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럼 반응할 수 없네요. 그냥 떠다닙니다. Na 플러스도 나도 반응할 게 없는데 구경꾼이니까 어차피 저 2개가 들어가면 2개가 늘어나요. 반응하지 못하니까.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띡! 하고 증가합니다. 띡! 증가한 게 3분자 넣었을 테니까 띡! 증가하기 바로 직전 요때가 언제였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다? 중화점. 그렇지. 중화점임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딱 증가하기 바로 직전! 저 때가 중화점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가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중화점을 알아내는 방법이야. 중화점 알아내기. 어디가 알아내기. 어디가 중화점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전체 이온수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한 겁니다. 이온수가 6개로 훅 증가하겠다. 6으로 퉁 증가하겠네요. 세볼까? 너는 물이니까 빼고 이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맞네. 6개 맞죠? 6개로 늘어나게 되었네요. 자, 두 번째 잘 봐. 왼쪽에 그래프하고 맞춰볼 건데 여기 요 그래프. 시험 문제는 이거 안 써있어. 너 누군지 알아맞혀봐. 나도 누군지 알아맞혀봐. 나도 누군지 알아맞혀봐. 막 이렇게 다 지워져 있어요. 다 지워져 있는데 누군지 알아맞혀야 돼. 봐봐. 저게 뭐냐면 Y축이 그냥 이온수죠. 전체 이온수가 아니야. 각각의 이온수를 각각 그려놓은 거야. 그럼 나봐. 하나씩 해보자. 처음에 H 플러스하고 Cl-가 2개씩 들어있죠. 거기다가 NaOH를 하나를 붕덩 넣으면 봐봐. OH의 입장이 되어봐. 내가 하나가 퉁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반응하죠. 없어집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져요. OH를 하나를 더 넣어. 두 번째 여기 하나를 더 넣어도 자기 사라지죠. 처음에도 없고 Y축이 이온수일 경우에 이 NaOH를 한 부피
부피를 넣어도 나는 없어. 두 부피를 넣어도 나는 없어. 계속 바닥을 기어요. 그죠? 그러다가 세 부피 하나를 더 넣었을 때 드디어 나는 OH가 이제 반응할 게 없네? 이제 자기 존재를 틱 드러낸. 나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틱 올라온. 넌 누구게? OH 마이너스. 그죠? 얘가 OH 마이너스인 걸 찾아주면 된다. 어디가 있어? 여기 파란색으로 나 OH 마이너스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화점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바로 직접 여기가 중화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Na 플러스의 입장이 되어봐. Na 플러스는 반응을 하니 안 하니? 안 하거든요. 하나가 띡 들어갔어. 반응! 원래 안 하잖아 나. 구형이나. 자기 또 하나 Na 플러스 또 하나 팅 들어. 안녕? 너도 반응 안 하잖아. 하나 넣으면 하나 생기고, 두 개 넣으면 두 개 생기고, 세 개 넣으면 세 개 생기겠죠. 띡띡띡 증가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띡띡띡 빨간색으로 Na 플러스가 그래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넣으면 하나, 두 개 넣으면 둘, 세 개 넣으면 세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바로 이게 Na 플러스의 그래프라는 거고요. 이 자식이 OH 마이너스의 그래프였던 거죠. 이 그래프에서 네가 Na 플러스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온 이제 H 플러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 처음에 두 개 들어있죠? 누가 풍덩 들어오더니 하나 사라져. 또 하나가 풍덩 들어오더니 또 하나 빽 사라져. 완전히 존재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띡띡띡 줄어드는 녀석이 누구다? H 플러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있었다가 띡띡 바닥을 기는 거, 이 노란색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누구다? H 플러스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있다가 점점 사라져서 띡띡 바닥 기는 거. 이게 H 플러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누군지 알겠죠?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 Cl-입니다. Cl- 반응하니 안 하니? 처음에 두 개가 있어. 누가 풍덩 들어오더니 인사해. 안녕. 나는 반응 원래 안 하잖아. 그죠? 또 하나 풍덩. 안녕. 너도 놀고 있어. 그죠? 서로 반응 안 해요. 나는 개수가 계속 유지야. 그죠? 내가 개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Cl-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유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Cl-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누가 누군지 찾을 수 있겠죠? 이들의 운명, 이들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만 구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처음에 하나를 띵 넣었을 때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얘를 다 보면은 OH 플러스가 들어있죠. 아직까지는 산성이야. 나도 산성인데 하나를 넣어도 산성입니다. 하나를 더 넣었더니 중성이 된 거죠. 하나를 더 넣으면요. 얘는 OH-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염기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산성, 얘도 산성, 얘는 중성, 얘는 염기성인 거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그 이유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이온수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체 이온수가 나오든 강 이온수가 나오든 다 찾아줄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시약의 색깔 변화. 우리 지시약 중에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지시약은 BTB를 쓰나요? 네. BTB 쓰고 있죠. BTB 기억나나? BTB? 네. BTB는 브롬티몰 블루. 다른 말로 하면 바나나용의 염기성이 파란색, 중성이 초록색, 산성이 노란색이었죠. 기억나죠? 주르륵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산성이니까 BTB가 뭔 색? 노란색이겠네. 나도 노란색. 얘는 BTB가 초록색일 거고요. 얘는 BTB가 푸른색으로 변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BTB의 색깔이 초록색, BTB를 넣은 용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뭐다?
중화점이네. 중화점을 찾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중화점 알아내기 위해서 시시하게 색깔 변화로도 당연히 중화점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가 좀 어려워. 마지막. 이게 어려워. 어려우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도발이야. 자, 농담이고요. 자, 하나를 넣으면 OH-하고 H 플러스 반응하면서 열나죠? 네. 열납니다. 열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세 번째,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하나를 넣었을 때 온도가 이렇게 띡 올라갑니다. 하나를 더 넣으면요, 또 OH, H 플러스 반응하니까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온도가 또 올라가서 온도가 가장 정점을 찍어요. 하나를 더 넣으면요, 반응을 하니 안 하니? 반응을 안 하지. 잘 들어. 반응을 안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질까? 유지될까? 낮아집니다. 유지가 되려면 이 올라간 온도만큼의 온도를 가진, 이거 얘를 주목해야 돼. 얘를 집어넣을 때 내가 너 20도, 40도, 그 4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도 이걸 40도짜리 용액을 넣어줄게, 그럴까? 아니죠. 그냥 실험실 용액을 그냥 넣을 거 아니야. 15도짜리. 얘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됐어요? 얘 넣을 때 하나 넣으면 온도 올라가죠? 20도짜리로 올라갔다 칩시다. 하나 더 넣어서 온도 또 40도로 올라갔다 칩시다. 그죠? 하나를 더 넣으면 온도가 유지가 될까 떨어질까 이거야. 온도가 떨어진다. 왜? 이 자식이 15도짜리라서.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고요. 그치, 40도짜리 넣으면 그럼 유지가 되지, 당연히. 근데 일부러 내가 40도를 맞춰서 이 용액을 넣어주진 않잖아. 그래서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더 이상 중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열은 발생하지 않지.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한다. 유지되지 않고 내가 추가로 넣어준 용액 자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이때가 언제다? 중화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때가 중화점이다. 그래서 지시약 색깔 변화, 색이 초록이 되었을 때와 온도가 정점을 이뤘을 때 전체 이온수가 급등하기 직전, 그 다음에 각각의 이온수를 가지고도 어디가 중화점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건 다 했네요. 진짜 할 게 없네. 자, 마지막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을 이해를 해보기 전에 이 그래프 좀 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그래프 하나 볼게요. 자,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방금 했던 우리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봅시다. 봐봐. 이게 Y축이 온도죠. 온도면 이 자식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네라고 눈치를 채면 돼요.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게 C점이죠. C가 중화점이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때 조건을 잘 봐봐. HCl과 NaOH를 얼마씩 넣었을 때, 딱 6 넣었을 때, 즉 같은 미리수를 딱딱 넣었을 때 완벽한 중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미리수를 넣었다는 거 봐봐. HCl과 NaOH의 공통점이 뭐냐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도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서 얘가 한 분자 있을 때 얘도 한 분자가 있으면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중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같은 미리수를 넣으면 완벽한 중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잘 들어. 근데 같은 미리수를 넣으면 중화가 일어난다는 건 뭘 전제를 깔고 있는지 알아? 둘의 농도가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농도가 똑같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참고로만 들어줘.
아니 당연히 1대1로 넣으면 중화가 되겠지라고 우리는 딱 기본을 알고 있고 근데 만약에 진짜 문제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A라는 HCl은 20%짜리 수용액이고 얘는 B는 10%짜리 수용액이래. 같은 농도가 아니지. 같은 미리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한 세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대1로 반응하면 중화가 완벽하게 일어나나요? 아니야, 산성입니다. H 플러스가 남아 도니까. 맞아요. 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1 문제는 대부분 농도가 같다는 전제로 나오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시험이 무조건 어려워야만 하는 학교들은 이거를 낼 것 같아요. 농도가 다른 경우를 내서 분석하는 문제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 똑같아요. 원리 간단합니다. 농도가 두 배야. 농도가 두 배라면 당연히 이온도 두 배만큼 많이 들어있겠지. 그렇게 분석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같은 미리수인데 중화점이네. 농도 똑같네.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서 이 HCl과 NaOH의 농도가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여기 이 그래프상에서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찾는 것도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아직은 누가 많아? 봐봐. 얘가 많지, NaOH가. 그러므로 A, B는 염기성이고 얘는 딱 중하고 D하고 E는 누가 많아? HCl이 많지. 그럼 얘는 산성이 됩니다. 이거 볼 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방금 우리가 하나 넣으면서 실험했잖아. 이거 그 실험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 따로따로 각각의 실험이야. 뭔 실험이냐면 첫 번째 실험은 HCl과 NaOH를 2ml, 10ml 섞은 거야. 얘 2ml 준비하고 10ml. 자, 준비. 중화 반응 빡! 시켰어. 온도 띡. 여기 25도네요. 실험 끝. 두 번째 뭐 준비해요? HCl 4ml, NaOH 8ml 준비하세요. 실험 띡. 온도 띡. 온도가 더 높네. 이렇게 실험한 거예요. 하나하나 각각의 실험이야. 연결된 실험으로 분석하면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될 수가 없지. 처음에 2ml, 4ml, 6ml 넣었는데 얘는 10ml, 8 빼고 있어. 이거 말이 돼? 어떻게 빼? 잠깐만요. 2ml 빼야 돼요. 섞였는데 어떡하지? 왜 빼봐요.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네. 연속된 실험이 아니라는 거야. 각각의 실험이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실험을 한꺼번에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겠네. 각각의 실험이네. 라고 해주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농도의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런 찌라시가 있다. 찌라시는 말은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건 다른 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복선 같은 겁니다. 복선 같은 거. 같은 농도의. 하지만 내가 낸 건 다른 농도의 내면 뭐 어렵겠지? 그렇겠지. 자, 마지막 생활 속 중화 반응만 보면 되겠네요. 자,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얘들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많은데 생선이 비린내가 나잖아. 생선 비린내 그 성분이 염기성 성분이다. 이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생선 비린내가 좀 있었는데 까먹었다.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 성분이라서 그래서 생선 먹을 때 우리 회 먹을 때 거기다 뭘 뿌려주냐? 레몬즙 같은 거 뿌리는 게 산성이기 때문에 스티르산이라는 산성을 뿌려서 염기성에 해당하는 비린내를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열이 나겠네요. 따뜻한 회를 먹을수가 있겠네요. 밑으로 흐르는 물은 뭐다? 물이네요. 그죠? 회가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물이 생성되어서 밑으로 흐르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김치가 너무 쉬었어. 너무 익었어. 어떻게 한다? 신김치니까 그냥 김치찌개 해 먹으면 되나요? 네. 그래도 되죠. 하지만 그냥 그래도 그 김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맛만 좀 제거하면 돼. 신맛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염기성 물질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은? 비누. 안 되겠죠? 비누 안 돼요. 비누는 넣으면 안 됩니다. 엄마, 김치가 너무 셨어. 비누 넣어라. 거품 내서 넣으면 돼. 그러지 않죠? 깜짝 놀라겠네.
비누 안 되고요. 식소다. 그러니까 식소다. 먹는 소다.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건데 식소다라고 따로 있어요. 빵 만들 때 넣는 거 말고 식소다라는 게 식소다. 소다가 염기예요. 탄산 나트륨 식소다 성분인데 염기성 성분이라서 얘를 넣어주면은 됩니다. 뭐 집에 정 없으면 베이킹 파우더 넣어도 됩니다. 또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도 약간 염기성, 탄산칼슘이 염기성에 그걸 넣으면 또 약간 중화가 되기도 해요. 비누만 안 넣으면 됩니다. 피해 주시면 돼요. 왜 굳이 비누를 먹었지? 왜 비누 먹었어? 기억이 안 나요. 또 욕실 청소하는 락스나 이런 거 넣어도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내가 김치 안 쉬게 해놨어. 딸님 잘했네. 엄마! 암살실 거 아니에요? 안 돼, 큰일 나겠죠? 오늘 암살.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려주면은 이 산성화된 토양이 다시 중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석회가루가 방금 말한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성분이에요. 석회가루 또는 석회질 암석을 갈아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대리석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벌레 물린데 약 바르기. 벌레 물린 부위. 벌레 물리면 벌레가 내 몸속에다가 자기 포름산이라는 산성 성분을 넣어줘. 그 산성 성분 때문에 부어오르는 거거든. 그 산을 없애야 돼. 산을 없애려면 염기를 좀 첨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른 약 속에 염기성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침을 바르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침도 약간의 염기성 성분이 있다. 그래서 침도 약간 효과가 있다. 근데 네이버 찾아보면 침을 이렇게 나옵니다. 침을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밖을 더럽기만 합니다.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죠. 더럽기도 하겠지만 약간의 염기성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은 이제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암모니아수.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수가 나온다? 오줌이에요. 오줌을 좀 묻혀서 발라주면 됩니다. 급할 땐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도 막 된장 바르시, 된장 속에도 약간 염기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위산 과다, 속이 너무 쓰려. 막 산성 성분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 속이 너무 쓰릴 때 먹는 약이 그 산을 제거하기 위한 제산제라는 물질을 먹어요. 수산화 마그네슘이 대표적인 제산제 성분인데 아주 약한 염기성을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겔포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게 바로 그간의 염기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의 배기가스에 이산화황이라는 산성 성분이 막 방출이 돼요. 이거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약간 중화시켜서 내보내면 좋겠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는 이것도 그거야 석회석 성분을 좀 같이 포함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내보내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양치질 우리 배웠죠. 양치질 이에 생긴 벌레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싼 똥 그게 산성이라고 해서 산성을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염기성 성분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치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혀로 아무튼 그래서 염기성 물질 어쨌든 묻혀주면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이가 썩지 않는다 그랬죠. 염기성 물질 계속 묻혀주니까. 하지만 밤에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자면 침이 더 이상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산성 물질 때문에 이가 녹아버립니다. 그걸 썩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양치질 하고 잡니다. 그러면 치약을 바르고 자면 되겠네요. 부식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거 없는 말이야. 쌤들한테 했더니 이가 나서 이러고 찾아오지 마. 이가 없어졌다 하면서 막 찾아오고 됩니다. 자, 다 했어요. 문제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